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공개 수배 4일 만인 오늘 성수동의 한 거리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흉기를 들고 저항을 하면서 이 강력하게 지금 제압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까스로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 안락사 약을 사러 왔다고 하는데 이 약은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했었는지 이런 얘기들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일단 어떻게 해서 잡히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동물병원을 찾아가서 이 동물 안락사용 약을 구입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세 차례나 찾아왔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경찰하고 몸싸움을 하는 그렇습니다. 모습인데 김일곤이 저항을 강하게 하네요. 예, 2명의 경찰이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쉽게 제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당히 거칠게 저항을 하고 있고, 또 저 손에는 예. 길이 30cm나 되는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뱃속에는 그 길이 못지않은 아주 큰 길이의 칼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합세를 해서 간신히 제압할 수 있었는데요. 예. 정말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서 공개 수배된 지 나흘 돼서야 오늘 이렇게 검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었던 것은 어떤 반성하거나 참여하는 목소리 대신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듯한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그 장면도 한번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인정하세요?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어디 지내다니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신경. 난 계속 살아야 돼. 범행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왜 저 같은 얘기를 저렇게 반복을 하는 건지 이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지금 왜 저러는 겁니까? 밖에 볼 수가 없는 그 답변이고요. 지금 어떤 질문을 하든지 나는 잘못이었고 나는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자기 생각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자들이 물어본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난 살아야 된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이런 자기 주장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자신의 범행은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미워서 돈을 뺏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어떤 생계 수단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렇죠. 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이 세상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내가 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엔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런 최소한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아주 자기의 온통 정신 살개가 빠져 있다.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경찰에서 이제 4시에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했고 그 뒤에 이제 백 브리핑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뒤에 있는 얘기들을 설명해 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해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털어놨다면서요. 자, 일단은 그 조사가 크게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 범인의 진술을 경찰이 약간 언론에 공개를 해주는 이런 예. 정도였는데요.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휴대전화와 차가 필요해서 해당 여성에게 접근을 했었던 처음에 겁니다. 그 마트 주차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범행 동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죽일 생각도 없었다. 다만 이 여성이 도망을 가려고 해서 강제로 제압을 해서 차에 태운 다음에 목을 졸랐는데 숨지고 말았다. 이렇게 우발성이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신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끔찍해지고 끔찍한 내용이 알려지고 세상에 관심을 끌게 됐는데요.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해서 저렇게 참혹하게 시신까지 훼손을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궁금해했던 점이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 네. 지금 보니까 처음에 결국에는 전화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 결국에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었다는 걸로 해서 형량을 좀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진술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그 본인이 이제 아까도 화면 나왔습니다만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체포가 된 건데요. 예. 또한 경찰서로 들어가면서도 본인은 뭐 잘못이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어쨌든 본인의 그런 그 형량 자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거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고 볼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동차와 핸드폰만 뺏기로 했다라는 그런 발언도 그냥 즉석에서 지어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따라서 면밀한 그런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김일곤이 그동안 어떠한 범죄를 또 추가적으로 했으며 또한 계획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파헤쳐야 결국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동희 차장, 아까 네. 경찰의 백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그 과정도 상세히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일방적인 김일곤의 진술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이 해당 여성이 차에 납치가 돼서 대형 마트를 빠져나간 이후에 이 기지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잠시 차를 세워달라.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 이런 식으로 김일곤을 안심을 시켰는데 의심이 많았던지 같이 내려갔다가 이 여성이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도주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김일곤이 같이 따라갔다가 다시 제압을 하고 차로 데리고 들어온 이후에 곧바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최초에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시신을 훼손한 게 성 관련 범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추정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에 대한 진술은 혹시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시신을 훼손한 이유는 분명히 경찰이 밝혀야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이 시신 속에 자신의 DNA가 검출될 수 있다. 이런 점들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DNA를 없애기 위해서 이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강도 살인이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에서 저런 범행을 저질렀고 무슨 의도였고 훼손된 장기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디에 있는지 예. 그런 것까지 명쾌하게 밝혀내야 할 겁니다. 자, 이 검거한 경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일곤이라고 확인하고 이제 수갑 채우려고 하니까 얘가 그때 칼 꺼내든 거죠. 한 30cm 정도 되는 그 시칼 있잖아요. 오른손에 하나 들고 나중에 또 보니까 뱃속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칼이. 그것도 한 25cm? 아우, 저 칼 들고 저렇게 할 때 저 그냥 경찰들도 저 어떻게 상당히- 그냥 가서 제압했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걱정스러운 상황이었겠어요. 되게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예. 경찰관 이 제압하는 도중에 나뒹굴 저 순간에 정도로 칼을 지금 꺼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냥 검거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 들고 그렇게 했는데 또 경찰관이 넘어질 정도로 대단히 격렬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자칫하면은 경찰관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큰 불상사 없이 제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9일날 이제 범행을 처음 저질렀죠. 했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 11일까지 그 자동차가 발견된 게 11일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공개 수배를 한 뒤에는 어떻게 도주를 했는지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까? 네. 9일날 범행을 저지르고 11일날 차량에 불을 질러서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예. 막연하게 이 강원도에 있는 바닷가 그리고 부산, 울산을 거쳐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8월 달에 2013년에 출소를 한 이후에는 예. 서울 대림동에서 거주를 했고요. 올해 8월 16일 날에는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이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그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뺑소니 혐의로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았고요. 8월 24일 날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에 나타나지 않고 일산에서 대형 마트에 들어가 한 여성을 납치하려고 미수에 그친 사건이 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달 9일 날 충남 아산에서 마트에서 또 여성을 납치 살해를 했고 11일 날 이 서울의 성동구에 이 빌라 주차장에 세워놓은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죠. 문제는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경찰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피해 여성의 신분증을 보니까 김해였다. 그렇죠. 주소지가. 그래서 김해에 묻어주려고 김해까지 갔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이 여성은 충남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네. 직장도 다 충남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 범죄 피해를 당한 곳도 충남 아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일곤은 이 신분증을 보니까 주소지가 경남 김해로 돼 있어서 그쪽에 부산 쪽에 가서 묻어주면 좋을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말을 했는데 실제 행동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을 했고 서울로 끌고 와서 불을 지르는 아주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곤의 말에
신빙성을 아직까지는 좀 두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요. 아쉬운 대목은 경찰이 도대체 김일곤이 그동안 어디에서 뭘 했는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된 행적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목격자, 검거 당시에 또 목격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이 칼 말고 다른 걸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둘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 서둘러줘야 되지. 뭐가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칼 가지고 막 펼치니까. 나는 여기를 잡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 복대를 했더라고. 이제 칼을 거기다 꼽은 거지. 관점에 이제 칼 봐도 2개. 그리고 이제 주문이 되니까 이제 체크하고 이제 지갑은 바닥에서 막 찢어져 이제 빠져가지고 또 하단에 있는 거 이제 찾아냈고, 칼 나오고, 면도기 나오고, 안경 나오고, 립스틱 이제 그거 나오고. 이동현 차장, 네. 립스틱 얘기가 있던데 이건 피해자하고 관련이 있는 물건입니까?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남성 그리고 40대 후반에 김일곤이 본인이 쓰기 위해서 립스틱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 피해 여성의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립스틱이 만약에 사용됐던 것이라면 사용 흔적이 있다면 누구의 것인지 밝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수 검사를 통해서 신원도 어떤 사람의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겠네요. 자, 김일곤이 일단 이 동물병원을 왔다가 결국엔 신고에 의해서 잡히게 됐는데 이 신고했던 간호사 그리고 병원 관계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병원에 퇴원하고 있어요. 8시 반에 전문가 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다가 진료한다고 일단 오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의사가 생기기 좀 무섭거든요. 9시 지나서 원장이 있을 때 오니까 왔죠, 그 사람이. 위험해도 되죠 했는데 좀 느낌이 이제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김 원장이 그런 거고 하나 지금 실망시켜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작아요. 알아서야 달라요. 알아서야 있는 신경을 이제 지금 거기로 잡으려고 다시 와가지고 근데 경찰 아저씨가 이 사람 잡으려서 이 사람 봤어요. 알았으면 그때는 지금 그랬어요. 이동현 차장, 네. 바로 저기서 궁금증이 하나 나옵니다. 안락사 약을 사려고 했다. 이게 제3의 병행을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도주를 하다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저 약을 사려고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죠?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만 본인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고 보기에는 본인의 진술도 그렇고요. 저 행색을 좀 보면 마지막으로 CCTV에 왕십리역 대형마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장면을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로 갈아입었었는데 지금 오늘은 다시 긴 티셔츠로 갈아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날이 추워졌으니까요. 그리고 행색도 또한 뭐 어디 은둔해 있는 사람들 얼굴처럼 수염이 곱고 자랐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비교적 말끔한 모습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저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동물병원 찾아가서 안락사약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로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죠. 예. 오히려 그걸 가지고 다른 범행에 사용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추론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손소 변호사, 어쨌든 4일만이긴 하지만 잡혀서 정말 다행이고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상금을 경찰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걸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에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관련 규정이 딱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네, 해당 규칙에 따르면은 범인 검거에 공로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열려가지고 범죄의 경중, 무거운 정도, 또한 그 검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 그리고 신고의 난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느냐 등등을 종합해가지고, 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그 보상금의 지급 여부, 그리고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액수까지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그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그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누가 얼마나 받을지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이번에도 역시 이런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시민의 신고가 매우 큰 그런 기여를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일단 1,000만 원이라고 이제 그 신고 보상금이 걸려 있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금액이 이제 그 적절하게 지급이 됨으로써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제 그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좀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동일 차장. 네. 뭐 이 감사패도 전달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동물병원 측에다가 감사패를 전달해주겠다, 뭐 이런 의사를 경찰에서는 밝힌 것 같습니다만, 예. 또 동물병원 원장 쪽에서는 내가 그렇게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지 않다라면서 정중히 사양하는 그런 뜻을 밝혔다고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좋은 일 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겸손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던데 이번에도 역시 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웃 주민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죽는 거 무섭지 않다. 그리고 뭐 이런 놈이 있어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집기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그리고 나는 죽는 거 무섭지 않다. 나한테 찍힌 거는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저 또라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피하는데 주인이 한 70 정도 됐는데 4가지 잡고 주인을 뭐 따고 때렸나 하여튼 해갖고 괜시인에 뜯어 말렸는데 저기서 이제 20몇만 원 그냥 안 내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에 멱살도 잡고. 지금 화면을 보면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들, 이웃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화 과정, 교도소에서의 교화 과정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모든 그 재소자들이 교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저런 무시무시한 흉악범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 교도 행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분들이 저렇게 한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정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안락사 약도 그렇고 범행 과정 그리고 제3의 피해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